갈등 끝에 화해한 감동 사연.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그릇을 집어던지던 그 순간, 저는 정말 이 집을 나가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그분과 저는 병실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겪은 시댁과의 처절한 갈등과 눈물의 화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사소한 일로 시작된 갈등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소한 오해로 시작된 갈등.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60대 초반의 전통적인 분이셨어요. 평생 살림만 하시면서 세 아들을 키우신 분이죠. 특히 저희 남편이 막내라서 그런지 더욱 애지중지하셨거든요. 항상 며느리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하시면서 저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셨죠. 그런데 그 운명의 날은 정말 평범한 토요일이었습니다. 시댁에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아침 8시쯤이었어요. 은정아, 일어났니? 오늘 점심은 뭐 해줄 거니?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물어보셨어요. 목소리에 기대감이 가득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제가 파스타 만들어 드릴까요? 어제 새로운 레시피를 배워왔는데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평소에 요리에 자신이 없어서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걸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마치 제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것처럼요. 파스타? 그게 뭐니? 우리 아들이 면 요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그리고 주말엔 좀 더 정성스러운 음식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파스타가 무슨 제대로 된 음식이냐? 저는 그때 시아버지께서 지난번에 면 요리를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났어요. 그래서 선의로 말씀드린 건데. 어머님, 지난번에 아버님이 이탈리아 음식도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준호도 평소에 뭐든 잘 먹는다고. 아버님은 아버님이고 우리 아들은 다르단다. 며느리가 남편의 취향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살림을 해. 그리고 준호는 너한테 싫은 소리 안 하려고 그런 거야. 속으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분명히 요즘 젊은 음식들도 맛있더라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게다가 남편은 정말 뭐든 잘 먹어요. 제가 만든 음식에 대해 불평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첫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네, 죄송합니다. 그럼 김치찌개 끓일게요라고 했죠. 김치찌개는 어제 저녁에도 먹었잖니. 정말. 이것도 모르고?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된장찌개나 해라. 그것도 제대로 할 줄 아나? 그때부터였어요. 뭔가 완전히 어긋나기 시작한 것이. 제가 뭘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거든요. 사실 어제 저녁은 시어머니께서 직접 김치찌개를 끓이셨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야 했는지. 점점 쌓여가는 서운함. 그 후로 매주 시댁에 가는 것이 점점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토요일 저녁만 되면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해지고 일요일 아침에 시댁에 가는 길은 정말 형장에 끌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하면 물을 너무 많이 쓴다. 요즘 수도세가 얼마인 줄 아니? 청소를 하면 구석구석을 제대로 안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집이 깨끗해지겠니? 심지어 시아버지께 아버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드려도 목소리가 너무 작다. 며느리가 그렇게 소곤소곤하면 어떡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라서 제가 정성껏 미역국을 끓이고 잡채도 만들어 갔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정말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미역국 간이 왜 이래? 너무 짜다. 그리고 이 잡채 당면이 너무 불었어. 당면은 쫄깃해야 맛있는 건데. 시어머니가 한 수저 떠보시더니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남편한테 물어봤을 때는 맛있다, 고생했다고 했는데. 시아버지도 고맙다, 잘 먹겠다고 하셨는데. 어머님, 제가 다시 만들어 드릴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됐어. 이미 다 만든 걸 어떻게 해. 그냥 먹어야지.
하지만 다음엔 더 신경 써서 해야 돼. 생신상인데 이렇게 대충 하면 되겠니? 그 순간 정말 서러웠어요. 대충? 제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 하지만 말대꾸할 수도 없고 그냥 네, 죄송합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뭘 해도 틀렸고 뭘 말해도 잘못된 것 같았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입고 간 옷에 대해서도 며느리가 그런 짧은 치마를 입고 오면 어떡해? 우리 집 며느리답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치마는 무릎 아래까지 오는 거였는데도 서로 말하지 못한 불편한 감정. 이런 상황이 몇 달 계속되면서 저는 시어머니와 마주치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습니다. 시댁에 가기 전날 밤에는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였어요. 무슨 말을 할지, 무슨 잘못을 또 할지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시어머니도 저에 대해 불만이 쌓여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시어머니는 동네 친구들한테 우리 며느리는 요리도 제대로 못하고 집안일에도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다니셨더라고요. 사실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남편과 함께 저녁을 해먹고 주말에는 시댁에 가서 도와드리고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으셨나 봐요.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 일한다고 하면서 집안일은 뒷전이야. 우리 때는 시어머니 뒷바라지하는 게 당연했는데.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 힘들었던 건 남편이었어요. 준호는 항상 중간에서 애매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여보, 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셨어? 제가 시댁에서 돌아와서 우울해하고 있으면 물어보곤 했어요. 오늘도 제가 만든 음식이 맛없다고 하시고 청소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시고 제가 하소연하면 아, 어머니는 원래 그러셔. 나한테도 어릴 때부터 그러셨어.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어요. 매주 만나야 하는 분이고 제 남편의 어머니인데 그분이 저를 싫어하신다는 걸 느끼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 있겠어요? 그럼 어머니한테 말씀 좀 해줘. 제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제가 부탁했지만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어떻게 해.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남편은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도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했거든요. 결국 터져버린 언쟁. 드디어 폭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시아버지 생신이었어요. 저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들을 미리 연구해보고 전날 밤부터 준비를 시작했거든요. 갈비찜, 전복죽, 나물 반찬 3가지, 그리고 생신상에 올릴 미역국까지. 정말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특히 갈비찜은 인터넷에서 맛있게 만드는 법을 찾아보고 요리 유튜브도 몇 개나 봤거든요. 시댁에 도착해서 음식을 차려드렸어요. 시아버지께서는 고생했다, 맛있겠다고 해주셨고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드디어 시어머니께서도 제 요리를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갈비찜 양념이 왜 이래? 너무 달아. 갈비찜은 단맛보다는 간장 맛이 깊어야 하는 건데. 시어머니가 첫 수저를 떠드시더니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전복죽도 너무 묽어. 죽은 돼지캐야 맛있는 거지. 이건 거의 물 같잖아. 저는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갈비찜은 남편이 달콤한 게 맛있다고 해서 그렇게 만든 건데. 전복죽도 인터넷 레시피 그대로 했는데. 어머님 혹시 간이 안 맞으시면 제가 다시. 됐어. 이미 만든 걸 어떻게 하겠어. 그냥 먹어야지. 하지만 정말 이런 식으로 요리하면 나중에 어떻게 살림할 거니? 그 순간 정말 억울함이 폭발했어요. 제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 하지만 참았어요. 시아버지 생신상인데 분위기를 망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시더니 은정아, 나 좀 보자. 네, 어머님. 솔직히 말해서 너 우리 집 며느리 할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아니야, 정말 궁금해서 그래.
요리도 제대로 못하고 집안일에도 별로 관심 없고 우리 준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살 거면 결혼을 왜 했어? 그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6개월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요리를 못한다고 하시는데 저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안일도 제 나름대로는. 내 나름대로? 그게 뭐야?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시어머니한테 배워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넌 맨날 자기 방식대로만 하려고 하잖아. 하지만 어머님,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잖아요. 시간이. 직장? 아, 직장 때문에 집안일을 못한다는 거야? 그럼 직장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며느리가 되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저는 정말 폭발했어요.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시면서 왜 자꾸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시던 시아버지와 남편도 부엌을 쳐다보더라고요. 남편의 중재 실패. 여보,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급하게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준호야, 내 와이프 좀 봐.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르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은정아, 진정해.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해. 남편이 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배신감을 느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화를 냈는지, 그동안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는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여보, 나도 사람이야. 6개월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대하시면서 어떻게 참으라는 거야? 그렇다고 어머니한테 소리를 질러도 돼?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그럼 나는? 내가 받은 상처는 상관없어. 시어머니가 그때 끼어들으셨어요. 상처? 내가 언제 너한테 상처를 줬다고 그래? 나는 며느리를 잘 되라고 하는 소리를 했을 뿐인데. 어머님, 하지만 매번 제가 하는 모든 게 틀렸다고 못했다고 하시면 그게 상처야? 그럼 넌 평생 칭찬만 들으며 살 거야? 시어머니가 며느리 가르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남편이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어머니, 은정이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정아, 어머니도 너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위해서?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매일 제가 못한다고 틀렸다고 하시는 게 저를 위해서라고. 시아버지께서도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뭔 일이냐, 이렇게 시끄럽게.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말씀드리려는데 아버지, 며느리가 저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이런 적이 처음이에요.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은 그때도 은정아, 일단 어머니께 사과드려. 나중에 우리가 따로 얘기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 제가 사과해야 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6개월 동안 계속 참아왔는데 이제는 제 감정도 표현하면 안 돼요? 며느리의 눈물, 시어머니의 분노. 그때 시어머니께서 정말 화가 나셨나 봐요. 갑자기 식탁 위에 있던 접시를 집어드시더니 이런 며느리는 처음 봐 하시면서 제 쪽으로 던지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시아버지께서 빨리 말리셔서 접시는 바닥에 떨어져서 깨졌어요. 그 소리에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그렇게까지 싫어하셨다니. 어머니, 남편이 놀라서 외쳤어요. 나도 이런 며느리는 처음이야. 시어머니한테 대들고 소리 지르고. 이게 며느리야? 이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정말 화가 많이 나셨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슬픔, 분노, 억울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인정받으려고. 저는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열심히? 이게 열심이야? 요리는 맛없게 하고 청소는 대충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했다고. 어머님, 저도 처음이에요. 시집살이도 처음이고 어머님 같은 분을 모시는 것도 처음이에요. 시간을 좀 주세요. 시간? 6개월도 모자라서 더 달라고.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저는 정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울기만 했죠.
남편이 저를 달래려고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였어요. 여보, 나 먼저 집에 갈게. 은정아, 이 상태로 가면 안 돼. 일단 진정하고. 진정? 6개월 동안 진정하고 참아왔는데 이제 와서 진정하라고.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아, 가려면 가.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없어. 내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집을 나가야 하나 생각했어요. 이 집에서 이 가족과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동안 이어진 냉전. 그날 이후로 정말 암울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혼자 갔죠. 처음에는 남편이 어머니께 사과하고 화해하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왜 제가 사과해야 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은정아, 어머니한테 소리 지른 건 잘못된 거야. 그럼 어머니가 저한테 그릇을 던지신 거는?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남편은 할 말이 없어 하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께서 그릇을 던지신 건에 대해서도 충격을 받았거든요. 2주가 지났을 때 남편이 시댁에서 돌아와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 하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고. 그럼 저는 속상하면 안 돼요? 6개월 동안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데. 그렇다고 어머니께 대드는 게 맞아?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럼 저는 남이에요? 저는 여보의 아내잖아요. 왜 항상 어머니 편만 들어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편을 드는 거 맞잖아요. 한 번이라도 제 편에 서서 어머니께 말씀해 보셨어요? 제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다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남편은 그때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시댁에 가지 않았고 시어머니께서도 저희 집에 오시지 않았어요. 남편만 혼자 오가는 상황이 계속됐죠. 그러던 중에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께서 편찮으신 것도 아니었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픈 손주로 다시 모인 가족. 갑작스럽게 저희에게 임신 소식이 있었어요. 결혼한 지 2년 만이었죠. 그런데 임신 6개월쯤 되었을 때 정기 검진에서 아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태아의 심장에 작은 구멍이 있어요. 선천성 심장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희 부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출산 후에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희 부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처음 가지게 된 아이인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은정아,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아직도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건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손주에 대해서는 알 권리가 있으시잖아요. 그럼 여보가 말씀드려요. 저는 아직 어머니와 마주볼 자신이 없어요. 다음 날 남편이 시댁에 가서 상황을 설명했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바로 병원에 오시겠다고 하셨다더라고요. 어머니가 내일 같이 병원에 가자고 하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께 직접 들어보고 싶다고. 저는 그때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면 저도 개인적인 감정을 접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3개월 만이었죠. 시어머니께서는 많이 마른 것 같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시더니 어색하게 인사하셨어요. 은정아, 몸은 어때? 네, 어머님. 괜찮습니다. 의사 선생님 앞에서는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죠. 모두 아기 얘기에만 집중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심장에 작은 구멍이 보이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태아 때 발견되는 심장 구멍의 80%는 자연적으로 아물어요. 그리고 만약 수술이 필요하다 해도 지금은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성공률이 높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언제 수술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지. 병원에서 나오면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은정아, 몸조리 잘해야 해.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한테 안 좋아. 그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씀이었거든요. 네, 어머님. 그리고 병원비 걱정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손주를 위해서는 모든 걸 하시려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시어머니께서 자주 연락하셨어요. 직접 저희 집에 오시지는 않았지만 남편을 통해서 몸에 좋은 음식 챙겨 먹으라, 무리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출산 날이 왔어요. 진통이 시작되어서 병원에 갔을 때 시어머니께서도 바로 오셨어요. 병실에서 드러난 서로의 진심. 출산은 정말 힘들었어요. 15시간 동안 진통을 겪고 나서야 아이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나오자마자 바로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심장 검사를 위해서였죠. 저는 출산 후 회복실에서 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미역국과 따뜻한 죽을 들고 계셨더라고요. 은정아, 고생했어. 아이는 어떻대? 아직 검사 중이에요. 결과는 내일 나온다고 하네요. 시어머니께서 제 침대 옆에 앉으시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은정아, 미안해. 갑작스러운 사과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내가 너무 심했어. 너를 힘들게 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그때 저는 시어머니께서 울고 계시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머님, 사실은 말이야. 우리 준호가 마지막 아들이라서 그런지 너무 애지중지했나 봐. 그래서 누군가 내 아들을 데려간다는 생각에 며느리한테 너무 까다롭게 굴었나 봐. 저도 그때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실 요리 같은 것도 내가 만든 음식이 맛없지 않았어. 오히려 맛있었거든.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나 봐. 내가 50년 동안 해온 요리보다 너의 요리를 남편들이 더 좋아할까 봐. 어머님, 정말 미안해, 은정아.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너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나? 너의 부모님께도 정말 죄송해.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3개월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거든요.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서툴러서, 어머님을 실망시켜드려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 며느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했었나 봐.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그 따뜻함에 저는 정말 오랜만에 안정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은정아, 이번에 내가 임신하고 출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직장도 다니면서 아이도 가지고. 우리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 어머님, 앞으로는 내가 달라질게. 내가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내 방식도 인정할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그때 남편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아이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었죠. 여보, 어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심장 구멍이 자연적으로 아물었대요.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그 순간 저희 3명 모두 울음을 터뜨렸어요. 기쁨의 눈물, 안도의 눈물, 그리고 화해의 눈물까지. 눈물로 풀어진 오해와 서운함. 아이가 건강하다는 소식에 시어머니께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쁨 속에서 저희는 지난 일들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은정아, 사실 나도 처음이었어. 며느리를 두는 것도 다른 가족과 함께 사는 것도. 그래서 더 불안했나 봐. 어머님도 처음이셨구나. 저는 어머님이 워낙 경험이 많으셔서 저만 서툰 줄 알았어요. 아니야, 나도 시집살이 할 때 정말 힘들었거든.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무서우셨어. 그래서 내가 며느리를 받을 때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막상 해보니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 시어머니께서 본인의 시집살이 경험도 얘기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힘들게 사셨더라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들까지 7명의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 청소, 농사일까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생활이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며느리는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나 봐.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는데 내가 그걸 인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 어머님, 저도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못했어요. 그냥 제 방식대로만 하려고 했죠. 아니야, 너의 방식도 맞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야. 나만 옛날 방식을 고집했던 거지. 그날 밤 시어머니께서는 병실에서 저와 함께 지새우셨어요. 아이를 돌봐주시고 제가 아플 때마다 등을 쓸어주시고 정말 친어머니 같으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시어머니께서 제 요리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주신 거였어요. 은정아, 사실 내가 만든 파스타 정말 맛있었어. 나도 집에서 만들어 봤거든. 그리고 그 갈비찜도 우리 아버지가 너무 맛있다고 하셨어. 내가 만든 것보다 더 맛있다고. 정말요? 응, 정말. 근데 내가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괜히 트집을 잡았나 봐. 정말 미안해. 그때 저는 정말 모든 게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제 요리가 정말 맛없는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께서 인정해 주셨다니. 어머님, 앞으로는 더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어머님께 배워서요. 그래, 우리 함께 요리해보자. 나도 내가 하는 새로운 요리 배우고 싶어. 갈등을 넘어 가족으로 따뜻한 화해. 퇴원하고 나서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와서 산후조리를 도와주셨어요. 정말 친어머니보다 더 세심하게 챙겨주셨거든요. 미역국도 매일 끓여주시고 아이 기저귀 갈아주시고 제가 잠들 수 있도록 밤에 아이 봐주시고 정말 감동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시어머니의 변화였어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고맙다, 잘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은정아, 오늘 이유식 잘 만들었네. 우리 손주가 잘 먹는 걸 보니까 정말 맛있나 봐. 어머님, 그냥 인터넷에서 본 대로 한 건데요. 그래도 정성이 들어가야 맛있는 거야. 내가 우리 손주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간 거지. 이런 식으로 격려해 주시니까 저도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요리도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시어머니께서 전통 요리를 가르쳐 주시면 저는 새로운 요리를 보여드렸어요. 서로 배우고 가르쳐 주면서 정말 가까워졌거든요. 은정아, 이 크림 파스타 정말 맛있다. 어떻게 만드는 거야? 쉬워요, 어머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이런 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 나도 배워서 해드려야겠어.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시어머니께서도 저를 진짜 딸처럼 대해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동네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니신 거예요. 우리 며느리 정말 대단해. 요리도 잘하고 아이도 잘 키우고. 정말 복받은 며느리야. 이 얘기를 남편한테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시어머니께 인정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정말 화목한 가족이 되었어요. 매주 시댁에 가는 것도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요리하고 아이 키우는 게 정말 즐거워요. 시어머니께서 아플 때는 제가 간병하고 제가 힘들 때는 시어머니께서 도와주시고 정말 서로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때 그 갈등이 없었다면 아마 저희는 지금처럼 가까워질 수 없었을 거예요. 서로의 진심을 모른 채로 겉으로만 좋은 며느리, 좋은 시어머니 흉내만 냈을 테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갈등도 그 아픈 시간들도 모두 저희에게는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를 이해하고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한. 그 후로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지금 제 아이는 3살 반이 되었고 둘째도 임신 중이에요. 시어머니께서는 둘째 소식을 들으시고 저보다 더 기뻐하셨답니다. 은정아, 이번엔 딸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예쁜 손녀 옷 벌써 사놨어.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요즘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유튜브 요리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맛있는 하루라는 이름으로요. 시어머니께서 전통 요리를 가르쳐 주시면 저는 퓨전 요리를 선보이는 식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나 같은 할머니가 유튜브를 해도 되나? 하시던 시어머니께서 지금은 오늘 조회수 얼마나 나왔나? 하시며 더 열심히 하세요. 벌써 구독자가 5만 명이나 돼요.
댓글에는 저희 같은 상황의 시어머니, 며느리들이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저희도 처음엔 갈등이 많았는데 영상 보고 화해했어요. 시어머니께 이 영상 보여드렸더니 우시더라고요. 며느리와 함께 요리해 보니까 정말 재밌네요.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저희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구나 싶어서 뿌듯해요. 지난달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첫째가 갑자기 열이 39도까지 올라서 응급실에 갔는데 시어머니께서 새벽 2시인데도 바로 달려오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이 때문에 잠을 못 잘 때까지 계속 함께 계셨어요. 은정아, 넌 좀 자라. 내가 지킬 테니까. 하시면서 밤새 아이 옆에서 지켜보셨어요. 그때 정말 친어머니가 따로 없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저희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께서 만나셨어요. 처음 만나시는 자리라 걱정했는데 두 분이 정말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사돈, 우리 은정이 정말 잘 키우셨어요.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먼저 말씀하시니까 아이고 무슨 말씀을. 사돈께서 은정이를 친딸처럼 아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감격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손잡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2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거든요. 남편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남편이 이제는 저와 시어머니 사이의 다리 역할을 정말 잘해줘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을 먼저 챙겨주려고 노력해요. 여보, 어머니 말씀이 혹시 기분 나빴어? 그런 뜻이 아니실 텐데. 이런 식으로 세심하게 신경 써주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도 이제는 남편한테 내 와이프 마음 잘 챙겨라. 여자 마음은 섬세한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예전과는 정말 180도 달라지신 거죠. 아이도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할매, 할매 하면서 시어머니만 찾아요. 시어머니께서도 세상에서 가장 예쁜 내 손주라면서 아이를 정말 애지중지하세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저희 갈등 이야기를 들은 동서들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언니는 좋겠어요. 어머니랑 그렇게 친해지시고. 저는 아직도 어머니께서 어려우세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저희가 그 힘든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이 더 소중한 것 같다고요. 만약 처음부터 별 갈등 없이 지냈다면 지금처럼 깊은 유대감은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요즘 시어머니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은정아, 그때 우리가 싸웠던 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잘한 일 같아. 그때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때의 갈등은 아팠지만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값진 것 같아요. 지금 둘째를 임신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시어머니께서 저보다 더 세심하게 챙겨주세요. 몸에 좋은 음식도 직접 만들어서 가져다 주시고 첫째 아이도 틈틈이 봐주세요. 은정아, 둘째 때는 몸조리 제대로 해야 해. 첫째 때 고생한 게 있으니까 더 조심해야 돼. 하시면서 정말 친어머니보다 더 걱정해 주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시어머니께 고민 상담도 해요. 육아 고민, 부부 갈등, 심지어는 직장 문제까지도요. 어머님, 요즘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있는데 둘째 때문에 고민이에요. 은정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아이는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여자도 자기 꿈이 있어야 해. 이런 식으로 저를 응원해 주시니까 정말 든든해요. 가끔 친구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시어머니와 그렇게 친해졌냐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해줘요. 먼저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해. 그리고 시어머니도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거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가족이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되는데 말이에요. 지금도 가끔은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아이 교육 방침이라든지 집안 문제라든지. 하지만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대립하지는 않아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대화로 풀어가죠. 어머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시어머니께서도 그래, 내 말도 맞네. 그럼 이렇게 해보자고 하시면서 타협점을 찾아주세요.
이제 곧 둘째가 태어나요. 시어머니께서는 벌써부터 둘째 돌봐주기를 자원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처음부터 잘해보자고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감사해요. 이런 시어머니를 만나게 해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게 해준 모든 것에 대해서요. 혹시 지금 시댁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요. 저희의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서로 노력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지금 이 순간도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와 계세요. 첫째와 함께 블록놀이를 하시면서 할머니가 더 높이 쌓을 수 있어라고 하시며 아이와 경쟁하고 계시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정말 행복해요. 3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이 평온하고 따뜻한 일상이 너무 소중해요. 사랑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가며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